자, 7번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서 순서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시행되던 운영체제 동작 방식이 배치 프로세스, 일괄 처리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를 좀 뜻풀이를 해드릴게요. 배치 프로세스, 일괄 처리라고 하죠. 얘는 쌓아뒀다가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데가 있죠. 여러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뭐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월급 정산할 때, 월급 정산할 때 우리가 이 배치 프로세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가장 예전에 처음에 사용이 됐던 거냐면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초창기 언제라고 할까요? 조금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자, PC 통신을 하던 시절에 이때에 이제 유행하던 게 있었죠.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거를 쓰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또 좀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 추억의 용어가 등장해서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전화선을 사용을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선, 얘를 사용했죠. 보통 모뎀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뎀. 이걸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느려 터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파일을 아침 한 오전 8시? 오전 8시에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밤 9시가 돼서 확인해도 아직도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느려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느리잖아요. 전송하는데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배치 프로세스 쌓아뒀다가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처리를 해버리자, 이런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도 때문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워낙에 바로바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좋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하겠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느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답답하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때도 그 여유롭게 기다리고 하는 어떤 그런 근성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초창기는 컴퓨터를 이렇게 몰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을 사용을 했다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이제 두 번째로 해당되는 게 여기도 나와 있듯이 다중 처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쓰이게 됐는데요. 다중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다중 처리, 그래서 영어로 멀티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뭐 책에는 되게 막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PU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게 다중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왜 간단하게 도형을 그려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CPU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CPU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CPU가 두 개가 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듀얼 코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듀얼 코어고, 그럼 CPU가 4개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쿼드 코어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다중 처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구매해서
조립식으로 뭐 맞추시거나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바로 다중처리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발달된 게 뭐냐면 범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범용성을 이제 따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번 여기다 적을게요. 3번 범용 시스템 그래서 유니버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범용적이라는 말은 이제 좀 풀이를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널리 쓰인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범용적이다,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한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가르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 범용성을 띠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범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데스크탑 컴퓨터. 그 다음 뭐 노트북도 있죠. 네,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이것도 사실 범용적인 게 맞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존재하던 게 있었죠. 일명 피처폰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피처폰이 아니지 피처폰이지. 피처폰으로 했을 때 뭐 R 뭐 몇 개, 100개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당시에 뭐 KTF 맞나요? 예. 그다음 뭐 모토로라 제품, 모토로라. 네, 하여튼 이런 걸 하여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여튼 이걸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물론 이 이전 시대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통신 장치를 많이 썼던 게 이제 삐삐 시절도 있었죠. 맞죠? 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느냐?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때였나? 맞나? 하여튼 유치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그 당시에 동네에서 그 제 부모님 나이대 되시는 분들이 삐삐를 많이 사용해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해서 결혼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뭔가 범용성을 이렇게 띠는 것들이 대중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시기를 많이 거쳐온 나름대로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더 나열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범용성을 띠고 있다라는 특징이 시대적으로 발전해 왔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은 그 분산 처리라고 해가지고 디스트리뷰트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산 처리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그래서 프로세스. 자, 분산 처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리 방식인데 단적인 예로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큐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큐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능사나 뭐 산업기사 또는 뭐 이제 기사 종목 예약을 하죠. 네, 이런 어떤 행정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예약을 할 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지역으로 이제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 지역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전 그 다음에 뭐 대구 지역 뭐 제주도 뭐 등등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지역별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은 지역별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가 울산에 있죠. 맞죠? 뭐 좀 나름대로 기관 내역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 예약을 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만약에 봤는데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만약에 하면 어떤 걸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첩형 자격증 발급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우편물로 배달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배송을 해주죠. 근데 문제가 이게 만약에 지사가 없으면은 만약 지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울산에만 공단이 위치해 있으면 그러면은 울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만약에 인천 거주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울산 공단 본사에서 인천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간이 걸린다고 해보죠. 만약에 5시간 걸린다고 해볼게요. 배송을 하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인천만 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뭐 서울에도 뭐 응시자가 있을 거고 뭐 저기 그 다음에 뭐 대구 응시자도 있을 거고 막 제주도도 있을 거고 막 다양할 거 아닙니까? 등등등. 근데 이거를 이 한 기관에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야 그러니까 우리 지사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사를 따로 각 지역별로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는 인천지사. 인천지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송을 해주겠죠. 맞죠? 그렇게 해주겠죠. 여기 인천지사에서 인천응시자 거주 지역에 배송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이면 뭐 배달이 된다거나 그럼 굉장히 시간 단축이 많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지역권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 업무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서울이다 그러면은 뭐 서울 남부 지역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서울 남부 지역만 있나요? 서울 서부 국가 자격 시험장도 있고 서울은 특히 이제 그 지역권을 또 나누죠. 행정구역상. 하여튼 뭐 그냥 이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지사가 또 있겠죠? 맞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도 당연히 제주도 지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발급에 대한 어떤 시간 단축이나 효율적인 그런 여러가지 장점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빨리 업무 처리를 그리고 응시자한테 편의적인 어떤 그런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측면으로 지사라고 하는 걸 각각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시켜서 나눠서 처리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 처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율적으로 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한 곳에 쏠림 현상을 이제 분산시킴으로 해서 보다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한 거, 효율적인 이러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산 처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왜 설명을 안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어떤 목적 때문에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렇게 지사를 만들어 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왜냐면 한국인의 특성상 빨리빨리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 뭐 외국 나라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엄청 느리대요. 뭐 실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 사람들 보면 되게 성격이 느긋해서 뭐 한국인들이 답답해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의 특성상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 문화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 분산 처리하는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체질상 맞는 기법으로 자리가 잡혔다라고 봐도 사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일괄 처리, 다중 처리, 범용 시스템, 분산 처리 순서로 발달을 했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